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마가 끝난 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저는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작물을 직접 키우기도 하고 또 유기농 식재료를 구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그 신선한 식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저처럼 음식에 진심일 수도 있고 또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농작물들이 밤사이 무슨 일이 없었나 살펴보시고 비라도 많이 오면 혹시 피해라도 생길까 전전긍긍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더니 마트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키우신 작물들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싱싱하고 늘 상태가 좋았죠. 전 부모님의 이런 정성과 성정을 물려받아 농사를 짓는 대신 자식 농사를 짓는데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자식 농사도 만만찮게 정성을 들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농사 지었는지 그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제 고향은 충청도예요. 그곳에서 나고 자라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모두 이곳 고향에서 다녔습니다. 대학은 집안 사정상 입학하지 못했어요. 대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부모님이 정성 들여 키우신 식재료를 이용해 20살에 김밥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소는 제가 사는 시골의 읍내에서였죠. 어머니를 닮아 손맛이 좋았던 저는 읍내에서 금방 유명해졌고 하루에 김밥만 500줄을 말아도 부족할 때도 많았어요. 손님, 어쩌죠? 오늘 김밥 벌써 다 팔렸어요. 이거 나만 알고 싶었는데 인기가 많아져서 먹기가 힘들어. 내일은 5분만 일찍 오세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김밥만 따로 빼놓을게요. 5분이 뭐야. 5시간 일찍 올 거예요. 내일도 맛있게 싸줘. 네, 죄송해요, 어머니. 내일은 꼭 사실 수 있게 넉넉하게 김밥 싸둘게요. 그렇게 1년 동안 김밥 장사를 하다가 아버지의 권유로 저는 더 큰 장사를 계획하게 됐어요. 바로 설렁탕 장사였습니다. 김밥 장사를 통해 번 돈으로 가게를 넓히고 전부터 거래했던 고기 유통업체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으로 설렁탕 가게를 운영했어요.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식재료로 장난치지 않고 매일 정성 들여 끓인 고기 국물을 손님상에 대접하니 설렁탕집 역시 김밥집처럼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렁탕집을 운영하겠다고 마음먹은 중요한 계기는 바로 어머니의 깍두기였어요. 설렁탕집에서 주는 반찬 중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시원한 깍두기잖아요. 부모님이 직접 농사지으신 무로 어머니만의 비법 양념으로 버무리면 젓갈을 넣지 않아도 그렇게 시원한 맛을 낼 수가 없었어요. 이 깍두기 맛을 저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워 어머니께 혼나가며 비법을 전수받아 진한 국물은 물론 한 입 먹으면 잊을 수 없는 깍두기까지 선보이니 설렁탕집 역시 많은 손님으로 북적거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손맛이 좋아? 매일 와서 먹고 싶어. 그러니까 말야. 사장님, 이 깍두기만 따로 팔 생각 없어? 그럼 깍두기만 따로 포장해 드릴까요? 그래도 그렇지. 장사하는 건데 어떻게 공짜로 얻어가. 돈 받고 팔아. 내가 다 사갈 테니까.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내일 또 드시러 오세요. 그려.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날도 정신없이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정리할 때였어요. 복날 더위로 기온이 30도가 넘는 더운 날이었는데 누가 봐도 더워 보이는 옷을 입은 남성 2명이 거리를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전 저 사람들은 더위도 타지 않나, 어쩜 저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지? 생각하며 저녁 장사를 시작하기 전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날도 더운데다 계속 썰렁탕을 끓여야 하니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땀이 비 오듯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와 연결된 별채로 들어가 씻고 나와야겠다 생각하며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여름에 잠깐 스치듯 봤던 더워 보이는 긴팔을 입은 사람들은 잊혀졌죠. 그런데 며칠 뒤 비슷한 시간에 여전히 더운 긴팔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폭염으로 며칠 전보다 더 더운 날,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길래 저렇게 옷을 입고 지낼까 궁금증이 일어 밖으로 고개를 빼고 쳐다봤죠. 미자씨, 저 사람들 오늘도 저렇게 입고 다녀요. 맙소사, 덥지도 않나? 그러니까요. 무슨 일들을 하길래 저렇게 입을까요? 사장님, 저 사람들 거지예요. 네? 거지라고요? 사장님 모르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들인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동네에 나타나서 구걸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요? 직원의 말에 의하면 저 2사람은 아빠와 아들로 2 부자가 지낼 곳도 없고 돈도 없어서 저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며 구걸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 동네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구걸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옷도 없어 더운 여름날에도 저렇게 긴 옷을 입고 다닐 수밖에 없었죠. 불쌍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재워주기도 하고 먹을 걸 챙겨줘서 아직 쫓겨나지 않고 동네를 배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 너무 딱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나? 그래도 위에 최씨 아저씨가 밥은 잘 챙겨주신다는 것 같아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분명 동네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하며 쫓아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동네엔 다들 정이 많아서 내쫓지도 않고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점심 장사를 끝내고 저녁 장사를 시작하려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 가게 앞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까 직원에게 들었던 얘기가 내심 신경 쓰였던 저는 2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척을 하자 아들 손을 꼭 잡고 있던 어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가까이서 본 2사람의 모습은 생각보다 처참했습니다. 더운 날 겨울옷을 입고 있어 땀을 비오듯 흘리고 또 흘린 땀을 제대로 닦지 못해 땀띠가 난 피부는 상태가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며 얼른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저희 가게에 와서 식사하고 가실래요? 아니, 저희는 괜찮습니다. 한사코 저의 식사 대접을 거절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괜찮다고 억지로라도 가게 안으로 들이려고 하는데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당황한 아이는 배를 잡았고 아이의 아버지는 민망함에 얼굴이 빨개졌죠. 돈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오늘 수육이 부드럽게 아주 잘 익었어요. 그렇게 2사람을 가게 안으로 들인 저는 썰렁탕 2그릇과 만두 그리고 수육을 대접했어요. 제대로 된 식사를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았어요. 2사람은 숨도 쉬지 않고 음식 접시를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해 삐쩍 마른 아이를 보고 있으니 세상을 일찍 떠난 제 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제 아들도 고기를 정말 좋아했는데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고기를 좋아했거든요. 딱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아이의 나이 정도 됐을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 생각나 눈이 촉촉해지려고 하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 고마움을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지 않으셔도 돼요. 배가 고프시면 언제든지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돈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요? 매일 와서 먹어도 돼요? 승준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매일 와서 먹어도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알았죠? 주머니에서 꼬깃 탄 돈을 꺼내려는 걸 막고 2사람을 돌려보내니 어느덧 저녁 6시가 다 된 시간이더라고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손님이 가게에 찾아와
정신없이 장사하고 피곤해져러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날 하루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다음 날 비슷한 시간에 또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는 두 사람을 발견했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두 사람을 가게에 불러 어제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얻어먹은 게 죄송하다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희 가게에서 설거지라도 하실래요? 뭐든 시켜만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저는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너무 진지하게 대답하셔서 당황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깨끗한 옷도 입고 더 이상 구걸하러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부터 바로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 가게 뒤쪽으로 연결된 곳에 작은 별채가 있어요. 방은 하나지만 거실과 분리되어 있고 두 분이 지내시기에 부족함 없으실 거예요. 아니, 저를 일을 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지낼 곳까지 마련해 주시면 제가 너무 불편해서. 별채에 살면서 나오는 세금은 모두 월급에서 제외할 건데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농담이에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대신 일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해요. 알았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승준아, 사장님께 인사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충동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은 고민하면 할수록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바로 진행하는 게 최고죠. 그쵸? 저는 두 사람을 별채로 데려가 앞으로 지낼 공간을 알려주고 바로 시장으로 나가 두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과 속옷, 신발을 사서 왔습니다. 일단 씻고 이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일은 내일부터 하시면 되니까 오늘은 깨끗한 물로 시원하게 씻고 편안하게 푹 쉬세요. 아셨죠? 은혜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꼭 갚을게요. 사장님, 승준아, 사장님께 감사 인사 드려야지.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그렇게 저는 두 부자에게 일거리와 지낼 곳을 제공하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용아 왔니? 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잠이 안 온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새로운 직원을 뽑았는데 지낼 곳이 없다고 해서 가게 뒤 별채에서 지내라고 했어요. 잘했다. 거기 어차피 잘 쓰지도 않는 공간인데 누군가가 사용하면 좋지. 잘했어. 먼저 간 이 사람이랑 초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읍내에서 계속 구걸하며 지냈던 부자인데 제가 제 가게에서 일하면서 별채에서 지내라고 했어요. 그래.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게 있을 땐 베푸는 게 좋아. 내가 다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다 잃는 수가 있어. 알았지? 그럼요, 아버지. 저 먼저 들어갈게요. 그려. 피곤할 텐데 얼른 쉬어라. 씻고 나와서 화장대 위에 올려진 사진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제 남편과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처음 서울에 갔을 때 63빌딩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있으니 그날따라 남편과 아들이 많이 그립더라고요. 술에 취한 동네 할아버지가 운전한 경운기에 치여 이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들은 저의 세상의 전부였던 존재였어요. 제가 김밥 장사를 할 때 손님으로 처음 만난 남편은 늘 같은 시간에 김밥 한 줄을 사서 갔었거든요. 그렇게 연이다 결혼까지 했고 아들을 낳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며칠 전 알게 된 이제 저와 함께 일하게 된 영희 씨와 아들인 승준이가 더 눈에 밟혔어요. 저렇게 일에 대한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아쉬운 소리를 하며 지냈을까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좋은 곳에서 좋은 것만 먹이고 싶잖아요. 저도 부모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제가 베푼 선행이 영희 씨와 아들 승준이에게
좋은 영향이 되길 바라며 잠에 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고기가 신선하고 아주 좋네요.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 영희 씨한테 합격받으려면 이 정도 수준의 고기는 준비해야지. 첫날부터 완벽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낸 영희 씨는 일손이 부족한 저의 가게에 아주 중요한 직원이 됐습니다. 특히 신선한 고기를 골라내는 능력이 좋아 제가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었죠. 승준이는 학교에 안 간 지 너무 오래라 일단 집에서 책을 읽으며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사장님, 오늘 다짐 육도 좋아서 만두 만들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따 쉬는 시간에 만두 빚는 게 좋겠어요. 만두 속 좀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희 씨는 손이 아주 야무졌어요. 설거지만 시키기엔 아까운 손재주라 일이 한가해지면 저희 가게 만두는 거의 영희 씨가 빚도록 했습니다. 사람 한 명 많아졌다고 주방에도 홀에도 생기가 돌아 가게 분위기가 한결 좋아졌다는 걸 느꼈어요. 손님들도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변화를 눈치챘는지 만두 맛이 더 맛있어졌다며 새로 뽑은 직원이 능력이 좋은 것 같다고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저 사람 그 사람 맞지? 아들 데리고 다녔던 남자 아니여. 네, 맞아요. 일 시작한 지 일주일 됐는데 저렇게 열심히 잘하네요. 잘했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나중에 우리 사장님 아주 복 받을 거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은 서울에서 많은 손님이 다녀가신 날이었어요. 어찌나 정신이 없고 바쁜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는 와중에 홀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사장이 누구야? 당장 나와봐. 무슨 일이시죠? 당신이 사장이야? 사장은 아니고 직원입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도 아닌 게 어디서 깝쳐. 당장 사장 나와. 여기 당신 혼자 있는 가게예요? 조용히 하고 밥이나 먹어요. 당신 말 다 했어? 제가 사장이에요. 무슨 일이시죠? 이거 안 보여? 머리카락 나왔잖아. 그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만두에 들어가는 부추의 얇은 가닥이었어요. 아무리 머리카락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무조건 머리카락이라고 우기는 손님을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영희 씨가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좋아요. 그럼 분석가에게 의뢰해 직접 확인해보죠. 이게 머리카락인지 아닌지. 만약 머리카락이라면 우리는 사과문을 올리고 가게 문을 닫겠어요. 대신 머리카락이 아니라면 당신은 여기 계신 손님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싹 다 해야 할 거야. 알았어? 제가 얘기할 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던 손님이 자신보다 덩치가 큰 영희 씨가 법대로 하자고 하니 갑자기 혼자 중얼거리면서 자리에 앉더라고요. 자신이 보기에도 머리카락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사장이 비리비리한 여자라고 나오니 더 큰 소리를 쳤던 겁니다. 자주 찾아오시는 단골 손님까지 제 편을 들고 나서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곤 밖으로 쌩하니 나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그 손님이 나가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네, 저 괜찮아요. 저는 한 번도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친 적도 없고 음식 안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엄청나게 조리 환경이 깨끗하도록 신경 써왔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이라니, 심지어 머리카락도 아닌 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니 너무 당황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만약 영희 씨와 다른 손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저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바로 죄송하다고 말했을지도 모를 상황이었죠. 우리 사장이 얼마나 청결하게 식당 관리하는 걸 아는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트집이야 트집은. 왔으면 맛있게나 먹고 갈 일이지. 사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도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괜한 호승심으로 객기를 부린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감사해요. 그날은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멍한 상태로 가게울에 앉아 있었죠. 기가 빨리는 게 이런 기분인가 봐요. 몸에 기운도 하나 없고 집에 갈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준 건 영희 씨였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왜 퇴근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러게요. 이제 집에 가야죠. 영희 씨도 오늘 수고 많았어요. 저 사장님, 괜찮으시면 술 한잔 어떠세요? 좋죠? 술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같은 날엔 한잔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간단한 안주를 차려 맥주를 꺼내왔습니다. 우리 짠해요. 처음엔 주로 가게 얘기를 했어요. 매일 찾아오시는 손님에 대한 고마움, 좋은 재료를 갖다 주시는 거래처 사장님들, 우리 음식점 맛이 생각났다며 찾아와 주신 분들, 그리고 술이 좀 더 들어가자 서로 살아온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영희 씨가 어쩌다가 아들 승준이를 데리고 여기까지 내려오게 됐는지, 왜 구걸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했지만 상처일까봐 차마 물어보진 못했거든요. 그건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였죠. 본인이 먼저 얘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건 실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술의 힘일까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승준이가 올해 몇 살이에요? 10살이에요. 승준이랑 함께 다니면서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쉽지 않았죠. 저는 서울에서 의류 사업을 했었어요. 성인용 청바지를 팔았는데 어느 날 공장에 불이 크게 났습니다. 사실 그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공장이 모두 전소되고 대출 만기일은 다가오고 결국 파산하고 말았죠. 당시 부인은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집에서 돈 될 만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도망쳤죠. 저도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깜깜해. 그 길로 승준이 손을 잡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돈 되는 일을 하면 무엇이든 하려고요. 처음 친척집에 승준이를 맡기려고 했지만 돈이 없는 영희 씨와 승준이를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승준이까지 데리고 다니며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일 따라 다니다 보니 우리 동네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동네에 왔을 때도 역시 일자리를 알아봤죠. 그런데 이렇게 조용한 동네에 오히려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농사일을 도울까 생각하고 농사 짓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봤지만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농사를 망친다며 저를 꺼려하시는 분도 있었고 하루 이틀 같이 일을 해보시더니 일손이 부족하긴 하지만 안 도와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해하셨죠. 도움이 안 되는 제 잘못인데도요. 그래서 다시 읍내로 나왔죠. 상인분들이 저랑 승준이를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그래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할 줄은 몰랐어요. 도망치다시피 서울에서 빠져나와 우리 농가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성실한 사람인데 제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영희 씨에게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저는 승준이를 처음 보고 일찍 하늘나라로 간 제 아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하늘나라에 가지 않고 잘 자랐으면 아마 지금 승준이와 동갑일 거예요. 아이고, 어린아이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장님도, 사장님 아이도. 경운기 사고였어요. 아이를 구하려던 남편 역시 아들과 함께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죠.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았어요. 제가 슬퍼만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절 지켜볼 남편과 아들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요. 모르시죠? 저 원래 김밥 장사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김밥에 어울리는 국물도 팔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미역국부터 어묵탕, 감자국, 수제비, 칼국수 다 팔아다 설렁탕으로 정착했어요. 제가 고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 고기 거래하는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와 친하시거든요. 수육용이나 만두용 고기는 물론 국물을 내는 뼈 역시 항상 질 좋은 것으로 가져와 주셔서 믿고 썰렁탕집을 차릴 수 있었죠. 저는 국물도 국물인데 썰렁탕과 함께 먹는 깍두기가 정말 맛있어서 놀랐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여기서 지내면서 일을 해달라고 하셨을 때 우와, 그럼 저 깍두기 매일 먹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다니까요. 이 깍두기는 저희 어머니 비법이에요. 영희 씨처럼 이 깍두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많으세요. 나중에 영희 씨한테 비법 전수할게요. 정말이죠? 그럼요. 그렇게 술 한잔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살아온 얘기를 하다 보니 전보다 더 가까워진 게 느껴졌어요. 그날은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가게 휴식 시간을 10분 남겨두고 땀을 뻘뻘 흘리며 한 남성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어찌나 급하게 식사하시던지 저러다 입천장 다 까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그러다 깍두기를 한 입 먹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라고요.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가슴이 철렁하려고 하는데 식사를 다 마친 손님이 사장인 저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 진상 손님 사건 때문에 예민해져 있던 영희 씨와 다른 직원들은 모두 제 뒤로 나와 섰고 이 손님이 무슨 말을 하나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랄라일보의 김기수 기자라고 합니다. 여기 제 명함입니다. 기자님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제가 맛집을 취재하고 있는데요. 우연히 들어온 집에서 진정한 맛집을 찾은 것 같아서요. 혹시 다음에 다시 와서 제대로 취재 기사를 써도 될까요? 국물도 진한데 담백하고 무엇보다 깍두기가 너무 맛있어서요.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보면 엄청 유명한 곳 아니에요? 사장님,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봐요. 직원들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기자님의 취재에 응했고 며칠 뒤 기자님은 촬영 감독과 함께 다시 저희 가게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취재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기자님. 음식 사진만 찍는 줄 알았는데 저희 가게 외경은 물론 동네 골목도 세세하게 촬영하고 음식도 정말 먹음직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촬영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인터뷰도 진행했어요. 음식 비법에 대한 질문이 많았지만 모든 걸 밝힐 수는 없어 부모님이 정성 들여 직접 지으신 무로 깍두기를 담근다고 말했더니 열정 많으신 기자님은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짓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 저희 부모님도 인터뷰하고 저희 밭과 논도 상세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기사는 일주일 뒤에 올라올 거예요. 기사 나가고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기사 잘 부탁드려요. 조심히 올라가세요. 그리고 기사가 나간 후 다음 날부터 저희 가게는 손님이 미친 듯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동네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고 저희는 대기를 30분 이상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맛집이 됐어요. 그래도 빨리 나오는 음식이라 회전율이 좋아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1시간 넘게 기다리는 손님이 생겼을 거예요. 중간 쉬는 시간을 없애고 점심부터 밤까지 풀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쁜 건 너무 힘들었지만 그동안 정성 들여 음식을 만든 게 보상받는 것 같아 더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다 같이 모여 대책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테이블이 적은 편은 아닌데 더 늘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 저희 깍두기만 따로 판매를 하는 건 어때요? 포장할 때 주는 거 말고 택배 판매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깍두기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반찬으로만 주기엔 아까운 것 같아요. 저도 찬성이요. 설렁탕도 당연히 맛있지만 저희 가게 트레이드마크는 깍두기라고 생각해요. 1kg, 5kg 단위로 팔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 깍두기는 설렁탕이랑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으니까 깍두기만 먹다 보면 설렁탕이 생각나 또 설렁탕을 먹으러 오지 않을까요? 확실히 영희 씨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이런 사업 수완이 뛰어났어요.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좋아요. 드디어 깍두기를 팔게 됐네요. 이 부분은 영희 씨가 맡아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가게 확장 이전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잘 된다고 가게를 넓히면 망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의 맛을 절대 변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손님이 많아져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어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입맛 그대로 손님들에게 전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초심을 잃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모든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주차 공간까지 확보된 곳을 찾느라 애를 먹었지만 새로 이전하게 될 곳은 주차는 물론 지금보다 훨씬 환경이 좋은 곳이었죠. 또 큰 길가에 있어서 손님들이 골목골목 돌아서 찾아올 필요도 없었죠. 저는 돈을 벌더니 배가 불렀나? 맛이 변했어.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전보다 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죠. 다행히 손님들은 여전한 맛에 좋아하셨고 깍두기를 집에서 배달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서울 올라가면 그렇게 이 깍두기 맛이 생각났는데 집에서 아무리 똑같은 맛을 내려고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있죠? 드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배달 신청해 주세요. 다음날 바로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주문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도저히 저와 어머니 둘이서 만드는 양으로는 주문 물량을 잡을 수 없었어요. 공장을 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장이요? 네. 사장님이랑 사장님 어머님이랑 두 분이 깍두기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념 비율 조합을 잘 맞춰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 설비를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좀 자신이 없는데요. 저와 엄마의 손맛으로 만들던 깍두기를 공장에서 대량 생산했을 때 그 맛이 똑같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에서 크게 의류 사업을 했단 말이 거짓말은 아닌 듯 영희 씨의 사업 확장은 거침이 없었어요. 똑같은 양념 맛을 내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드디어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깍두기가 손님들 집으로 배달이 된 날 여전한 맛이라는 후기들을 보면서 숨을 골랐어요. 영희 씨 덕분이에요. 저는 겁이 많아서 이렇게까지 사업 확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사장님이 저와 아들을 거둬주지 않으셨으면 저 어쩌면 나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어쩌다 사업이 망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까 생각하니 너무 애틋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붙어서 일을 하니 서로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박하지만 저희 눈에서 작게 식을 올리고 살림을 합쳤어요. 부모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혼인신고를 하는 날 저희 모두 구청에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고생한 걸 뻔히 아니까 그 고생을 모두 보답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나도 이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책맞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승준아, 이제 사장님 아니고 승준이 엄마야. 정말? 사장님이 우리 엄마야? 정말요? 나 그럼 엄마 손잡고 소풍 갈 수 있어? 소풍뿐이겠어? 승준이 가고 싶은 곳 다 같이 가고 승준이 하고 싶은 거 사장님이 아니 엄마가 다 해줄게. 얼마 전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된 우리 아들 승준이는 머리가 아주 비상했어요. 학교를 1년을 쉬어 1살 어린 동생들과 같이 공부해야 할 것 같다는 학교의 권유가 있었지만 이미 혼자서 공부하며 진도를 다 따라잡은 승준이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결혼 전부터 승준이가 똑똑하단 걸 알게 된 저는 영희 씨의 월급과 상관없이 승준이가 보고 싶다는 책과 문제집은 전부 사주고 또 가고 싶은 전시회도 가게 쉬는 날 함께 다녔었어요. 영희 씨는 아들과 남편을 잃은 제가 승준이와 다니면 동네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날까 걱정이 많았지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승준이가 좋은걸요.
그리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의 아이까지 챙기는 게 뭐 대수인가요? 그런데 이제 영희 씨와 결혼까지 했으니 승준이는 정말 제 친아들이 됐잖아요. 저는 이제 주변 눈치 안 보고 승준이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승준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마. 애 버릇나 빠져.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승준이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공부 관련된 건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 제대로 하게 해줄 거야. 나는 승준이가 엇나가는 게 아니면 뭐든지 지원해주고 싶어. 그동안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리웠겠어. 겨우 부탁하는 게 책 사달라, 소풍 가자 이렇게 소박한데 비싼 컴퓨터를 사달라, 휴대전화를 사달라 이런 걸 해달라고 떼쓰지 않잖아. 물론 승준이가 말 안 해도 다 해줄 거지만. 그럼 내가 해달라는 것도 다 해줄 거야? 당연하지. 그럼 우리 승준이 동생도 만들어줄까? 뭐야. 부끄러워. 저리 가. 결혼하고 승준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 저희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가게를 확장한 이유도 있지만 승준이 학업 때문이었죠. 더 많은 친구와 경쟁하며 즐겁게 공부하길 바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서울에 많은 것이 모여 있잖아요. 아이의 교육을 위해 시골에 있는 설렁탕집은 처음부터 같이 했던 직원들에게 맡기고 우리 가족은 서울 분점을 관리하며 승준이 교육에 힘썼습니다. 승준이 특목고 진학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가 해서 오늘 상담 요청을 드렸어요. 특목고요? 네, 승준이 성적이면 과학고 진학에 무리 없을 것 같거든요. 모든 과목에 골고루 성적이 우수하지만 특히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어요. 이 재능을 미리 훈련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부모로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죠. 늘 전교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승준이었는데 과학과 수학에 특출나게 재능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집안 형편이 나쁜 것도 아니고 승준이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저는 그날 남편과 승준이와 함께 상의해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과학고등학교 진학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미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입학한 승준이는 기숙사 생활을 하며 즐거운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카이스트에 조기 입학한 승준이는 졸업 역시 남들보다 1년이나 빠르게 졸업했어요. 군대를 다녀와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줬죠. 승준이에게 쓰는 돈은 1원도 아깝지 않았어요. 반항 한 번 없이 바르게 자라준 승준이는 제가 4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너무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무엇보다 고마웠던 건 승준이가 제가 해주는 것에 대해 늘 감사함을 갖고 있다는 거였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늘 감사 인사를 하고 제 생일이 되면 선물과 꽃, 케이크 준비하는 걸 잊지 않는 효자 아들이었죠. 기숙사 생활을 할 땐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도 제 생일만 되면 집에 올라와 저의 생일 파티를 하고 돌아가고 할 정도였어요.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나도 우리 아들 이렇게 커져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승준아. 저도 사랑해요. 승준이가 유학 간 후 저희 가게는 텔레비전 출연하면서 더욱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텔레비전 출연한 다음 날이면 손님들이 너무 몰려와 오히려 장사를 쉬어야 하나 그런 배부른 걱정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먹성 좋은 연예인이 우리 가게에 직접 찾아와 촬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니 허락해줬더니 다음날 그 연예인의 팬들이 몰려와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손님들이 오래 기다리신 건 처음이었어요. 시골 1호점, 서울 분점 2호점으로 버티던 저희는 서울의 다른 곳에 3호점을 냈고 3호점 역시 많은 손님이 몰려와 대박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좋은 우리 남편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는데 바로 홈쇼핑 방송이었어요. 우리 깍두기 공장도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 설렁탕도 대량 생산하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처음 남편이 깍두기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자고 했을 때 저는 반대를 했었어요.
그 맛을 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 덕분에 지금도 깍두기 판매는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으니 설렁탕 대량 생산도 반대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찬성을 외쳤습니다. 문제는 설렁탕 국물 맛을 좌우하는 고기와 뼈를 공급받는 거였어요. 저희가 시골에서 장사할 때 고기와 뼈를 공급해 주셨던 거래처 사장님은 대량 공급은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사장님께서 지인을 소개해 주신 덕분에 고기와 뼈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자기야, 나 그런데 조금 무서워. 뭐가 무서워? 내가 옆에 있는데. 이렇게 잘 되다가 혹시라도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지금까지 쌓은 명성이 한 번에 무너지면 어쩌지? 절대 그럴 일 없어. 내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미리 사서 고생하지 마. 알았지? 응, 알았어. 그리고 홈쇼핑 관계자와 처음 미팅하는 날 연예인이 만든 순댓국 부럽지 않은 진한 맛이라며 바로 편성이 잡혔습니다. 처음 방송하는 날 어찌나 떨리던지 미국에 있는 승준이까지 한국으로 들어와 첫 방송을 함께 했어요. 결과는 모두 매진. 특히 원래 유명했던 깍두기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2차 방송을 잡고 2차 방송 땐 저와 남편이 함께 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사장님 두 분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첫 방송 때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물량을 준비했거든요. 설렁탕의 진한 국물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 깍두기가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깍두기만 따로 팔아달라는 문의가 많았어요. 그런데 대량 생산을 하면 이 맛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 미루다가 이렇게 저희의 노하우를 담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또 가게에 직접 오시지 못하는 분들께도 저희의 맛과 정성을 서비스하고 싶어 이렇게 판매하게 됐습니다. 지난 방송 이후 김간의 설렁탕 언제 또 방송하는지 문의가 빗발쳤는데요. 저희가 급하게 물량 확보해서 빠른 시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가격, 이 구성 언제 또 돌아올지 몰라요. 지금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이니까요. ARS로 바로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두 번째 방송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가게일 뿐만 아니라 홈쇼핑 방송까지 하느라 신경을 여간 많이 쓴 게 아닌지 결국 전 몸살로 병원에 며칠 입원하게 됐습니다. 걱정이 된 아들 승준이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고 저에게 병원에 입원한 김에 종합검진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전 괜찮다고 했지만 승준이는 강경했죠. 골밀도가 비슷한 나이대 여성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의 결절도 보여요. 이건 계속 1년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종합검진 결과에 두 남자는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이제 가게는 전문 경영인한테 넘기고 나랑 같이 미국에 와서 살자, 응?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가게를 넘기니? 네 아빠하고 고생하며 키운 음식점인데. 설마 너... 맞아. 나 이번에 100억 달러 사업 입찰 성공했어. 승준아, 맙소사, 우리 아들 장하다. 미국으로 유학 간 아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시작했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사업을 시작할 거라는 얘기를 전했었죠. 그런데 언제 이렇게 컸는지 어엿한 사업가로 자라 이제 엄마 힘들게 일하지 말라고 말하는 어른이 된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힘들게 일하지 마요, 엄마. 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3일 만에 태어난 저는 정말 이 음식점을 이젠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건가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도 고민이 많았죠. 함께 키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들 승준이는 강경했어요. 저와 남편이 명예회장처럼 가끔씩 한국에 들어와 잘 돌아가는지 살펴보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계속 저희를 설득할 때였죠. 그때 이미 장사가 끝난 시간인데 웬 여성 한 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장사 끝났습니다. 승준 아빠. 갑자기 남편을 부르더니 남편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그땐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죠. 이 여자가 제 남편의 전부인이자 승준이 친엄마구나. 며칠 전 홈쇼핑을 보고 찾아온 게 틀림없겠죠. 지금 하는 꼬라지가 너무 어이가 없어 무표정으로 쳐다보니 제 시선을 느낀 건지 눈물을 닦고 일어나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내뱉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의붓아들 금이야오기야 길러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 키웠더니 30년 만에 나타난 안면의 전처이자 우리 아들의 친모. 내 아들이니까 당신은 이제 빠져. 저를 밀치는 순간 제 아들이 친모 싸대기를 때리며 뻔뻔한 년. 이라고 말하며 아들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 엄마야. 난 당신 같은 사람 엄마로 둔 적 없어.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 무슨 엄마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적잖이 충격에 빠진 친모는 치욕스러움에 부들부들 떨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나를 쳐?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오늘 나를 이따위로 대접한 거 후회하게 해줄 거야. 도둑질이 날 줄 아는 주제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다 따져봐? 아니 그때는 나도 너무 어렸고 당신도... 닥치고 가게에서 나가기나 해요. 엄마, 소금 좀 가져와요. 아주 더러운 게 묻었네. 가게. 깨갱한 승준이의 친모는 우리를 째려보다 밖으로 나갔고 그날 이후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본인도 생각이 있으면 함부로 못 찾아오겠죠.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요. 그리고 그날 승준이의 행동에 많이 감동받은 저는 승준이의 말대로 가게를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승준이를 따라 남편과 함께 미국 말리부 해변으로 보이는 대저택으로 이사 왔습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시원한 풍경이 매일 봐도 감격스럽더라고요. 거기다 이 집을 우리 아들이 우리 부부를 위해 마련한 집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결국 뿌린 대로 걷는다고요. 전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당시 힘들게 생활하던 남편과 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줬고 제가 베푼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선물로 보답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세요. 그럼 행복과 행운은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만든 설렁탕집은 여전한 인기로 꾸준히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운 없을 때, 또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을 때 저희 가게로 설렁탕 한 그릇 드시러 오세요. 맛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행복한 기운까지 함께 드실 수 있게 제대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